자, 어제 최악의 뉴스는요. 여인영이 성향 파악 지시한 판사들이 박정훈 대령 사건 담당 판사들이었다 이거. 여러분. 얘네들 그 계엄령 이거 나중에 나온 거고 계엄령 나와 초창기 때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국회 민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무죄 내린 판사도 대상이었다 그랬죠. 예. 이런 미친놈이 대한민국 대통령인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인영이 계엄 때 성향 파악 지시한 판사들이 박정훈 대령 사건 담당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냐. 이 사람들 성향을 보면 박정훈한테 무죄 때리면은 바로 수긍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향 파악을 해봐라라는 게 단순히 뭐 그 사람 이력서 그 출력해서 가져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는 누구를 만나며 어떤 컨텐츠를 소비를 하며 그 어느 학교를 나왔고 고향은 어디고 뭐 누구하고 친하고 이런 걸 다 조사해보라는 뜻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사찰이에요. 민간인이 아닌 군인 사찰이라고 군 내부에서 하는 사찰인데 요걸 시켰다는 것 자체가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불법이라는 걸 즉시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단을 4명을 받아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니까 공통점이 박정훈 대령 판결했던 사람들이야. 네.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했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최혜병 특검 이야기하고 박정훈 대령 이야기했었잖아요. 지가 경로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어. 경로해가지고 박정훈을 심지어 항명 수계로 엮으려고 했었어. 그래서 제가 내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라. 근데 이 명령을 여인영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 국정조사 나와가지고 나승민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이 한 말입니다. 총 4명의 인적사항을 불러줬고 제가 사무실로 복귀한 이후에 인적사항을 확인해 보니 4명 모두 군판사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인영이가 독단적으로 했다면 여인영이 죄는 더 가중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윤석열이가 여인영 김용현 등과 함께 술자리 많이 했다 그랬죠. 그 얘기를 맨날 했던 거야.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아. 윤석열 스타일로 보면은 여인영이 신원 확인 지시한 판사들 저 4명이 전부 다 박정훈 대령 사건이에요. 서모 대령 담당 법원장이야. 김모 중령 주심 판사야. 김모 소령 부심 판사야. 윤모 중령 영장 기각 판사야. 완전 야 이런 딱 윤석열 보시기에 다 빨갱이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 진짜 괘씸한 게 뭐냐면 맨 처음에 계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에게 경고한다라는 의미로 계엄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준 네, 판사라든가 네. 아니면 박정훈 저거 내가 조져야 되는데 저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줬어 이런 판사들까지가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다 실어가지고 개인적인 보복으로 아주 소심하게 적어 내려간 거죠. 개인적인 복수한 그러니까 거죠. 대표적으로 한동훈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 무슨 사살 명단에. 계엄 다단계인 줄 알았습니다. 네. 얘네들은요 체제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를 다 부정하고 있는 정말 나 이런 애들 처음 봐요. 전두환 때로 돌아간 거예요. 전두환이 독재하던 시절로 돌아간 거예요. 이네들 그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애들 수거해야죠. 그렇죠. 사회생활 하게 만들면 안 되죠. 반체제 인사들인 거예요. 비원 벙커에다가 가둬놔야죠. 근데 그 있잖아요. 나경원, 권성동, 권영세가 윤석열 면회하고 나와서 나온 말이에요. 과거 나치도 선거에 의해 정권을 잡았는데 민주당의 독재가 그런 형태가 되는 건 아닐지 심각하게 걱정한다. 저걸 나경원이가 했네.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윤석열이 저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권영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또 반박을 그러니까 합니다. 민주당 독재를 걱정해서 내가 독재를 해야겠구만. 지금 이 말이잖아요. 민주당 독재하면 안 되니까 기왕 독재를 할 거면 내가 할게. 그렇지.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실제로 여러 가지 방송사, 언론사 단전 단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얘가 히틀러잖아 사실은. 이미지가 비슷하네요. 아니 히틀러가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언론 탄압이에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게벨스야. 그러니까 자기 정권을 막 그 우상화해줄 언론들 막 다독이고 언론사들한테 말 안 듣는 언론사는 단전 단수하고 그 회사 망하게 만들어 버리고. 근데 이게 히틀러 칭찬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히틀러가 잘하는 건 하나 있었어요.
히틀러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느냐. 대중연설 능력이 탁월했거든요. 아, 그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얘기네. 처음에 초급 장교 시절부터 그 대중연설 능력 때문에 사람들한테 자꾸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원고 하나 있어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그 방명록 하나 두 줄도 제대로 외우지 못해가지고 보고 쓰는 인간인데 누구랑 그 비교하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거요. 이제 프레임 전환인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권한이 세다 그러잖아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새끼가 제왕적 의회 권력을 들고 나오는 거야. 야당이 과반 이상 하면 이 새끼 논리대로 하면 역대 대통령들 많아. 문재인 정부 초반에 야당이 훨씬 많았죠. 그럼 계엄해도 돼? 오죽했으면 한나라당부터 시작해서 발목 잡기라는 게 있었죠. 네. 김대중 대통령도 의석이 더 작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초반에도 의석이 더 작았다가 국민들이 152석 몰아주죠. 열린우리당한테. 이 논리가 이런 거예요. 의회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발목 잡기를 하면 그게 제왕적 의회 권력인 거야. 말하자면 윤석열은 이재명이 낫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프레임 전환하는 것 뿐이에요. 이제 제왕적 의회 권력은 안 되니까 내가 제왕이 돼야 된다. 딱 이 논리 아닙니까 또. 아니 그러니까 돌고 돌아 다 내가 먹을 거야. 얘는 이런 거 있어. 내가 국회를 때린 거는 말을 안 해. 국회에서 올라온 법안들마다 다 거부권 역대급으로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테러까지 당했어. 얘가 법기술을 부려가지고 대장동인의 모원에서 구속시키려고 했어. 근데 법원에서 보니까 구속시킬 만한 사안도 아니고 니들이 기소를 했으니 재판을 해보겠다만 이건 구속감이 아니야. 달리 말하면 증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 살아 돌아왔어. 이걸 또 비교를 해. 참고로 나치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나치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독일어로 나치 오날, 영어로 따지면 내셔널이야. 국가. 저 면도기 브랜드 아닙니까? 내셔널. 그러니까 저 내셔널이 국가인데 그 영어를 독일식으로 발음하면 나치 오날이에요. 그걸 줄여서 나치라고 부르는데 얘 그 히틀러의 당 이름이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입니다. 말 속에는 독재가 하나도 없잖아 지금.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북한의 영어 명칭이 정식 명칭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독재를 해도 민주주의는 꼭 넣는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민주당한테 나치 뒤집어 씌우기. 그러니까 먹히냐고.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현수막 보시면 많잖아요. 민주당의 내란. 민주당의 내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만 하고 가요. 미친 새끼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완벽하다는 뜻 아니에요. 완벽하다고 말하는 거 간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은 돼 그래도. 최선의. 왜? 완벽이란 존재가 불가능하니까. 존재가 불가능한 거를 완벽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자체가 사실은 간신인 거야. 네. 아시죠? 순금도 99라고 하면 100으로 가지 않습니다. 점수를 매기면 그런 거예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땐 90 정도 돼. 윤석열이 내는 10점도 안 돼. 요거를 프레임 바꾸려고 하면 되냐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따가 여론조사 얘기 잠깐 할 수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5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구들이 윤석열 따이고 나서 사라졌어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읽어드릴 거 있구나. 김병철님 출첵 모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단합 잘 되니 걱정 없습니다. 부산은 춥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부산 추워요? 부산 추워봤자. 부산이 왜 춥냐면 바람이 불어서 춥습니다. 눈도 안 오는데 뭐 얼마나 추울까? 그러니까 똥바람이라고 모릅니까? 부산 똥바람이라고. 이게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고 바람이 체감 온도가 좀 낮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뭐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추워도 반바지는 입고 다니죠. 그러니까요. 권성룡님 민주당 분열 세력 응징하라 하셨습니다. 자, 그 이야기도 이따가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